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환경 요소들이 속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베개나 침대, 그리고 여성용품, 생리대까지 이 라돈에 대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많이는 들어봤지만 라돈이 무엇인가 다소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테고 이 라돈의 피해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의 안재훈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라돈이 무엇인가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라돈 얘기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돈이라는 건 우리 그 자연에 방사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천연에도.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기체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 보통 땅 속에 있는 우라늄이나 토리움 같은 자연 방사성 물질에서 이게 붕괴되면서 나오는 가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사성 가스에 노출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피해가 있나요? 이 방사능이라는 건 보통 공통적으로 많이 노출되면은 암이나 백혈병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라돈 같은 경우 특히나 그 기체 형태로 우리한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라돈에 많이 노출되면 이제 이게 폐로 들어와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구해 보면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라돈이라는 게 예전부터 뭐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있었을 텐데 요즘 들어서 사실 좀 부각되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원래 우리 자연 어디 가나 사실은 라돈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 속에 이제 그 방사성 물질들이 있는 광물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라돈은 지금만 존재했던 건 아니고 예전 지구가 생겨날 때부터 사실은 라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문제가 되는 라돈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라돈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이제 자연에 있는 이 우라늄이나 토륨이나 이런 많이 함유된 광물들을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제품에 가져다 사용한 사례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원래 자연에 있었다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노출되는 정도로 피해를 받거나 그걸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텐데 특별하게 어떤 제품들 특히 이제 음이온을 낸다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 중에 이제 이런 물질들을 갖다 쓰다 보니까 받지 않아도 될 라돈의 피해를 받게 된 거죠. 음이온 하니까 뭔가 좀 와닿아요. 몸에 좋은 이런 작용을 하는 그런 제품들을 보통 음이온이라고 해서 많이 광고들을 하던데 그래서 요즘에 좀 부각이 되는군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활 속에서 뭐 라돈이 검출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사용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방금 음이온 말씀을 드렸는데 음이온이라는 거는 원래 지금 아직은 여러 과학적으로 이게 몸에 좋은 거냐 아니면 이게 정말 건강에 이익을 주는 거냐라는 게 입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이온을 내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천연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광물을 사용을 해서 거기서 일종의 방사능을 내서 이제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침대에서 나온 라돈이 바로 그런 원리로 음이온을 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음이온을 냈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음이온으로 인한 어떤 이익보다는 사실 방사선으로 인한 또 라돈으로 인한 피해가 오히려 거꾸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원래 침대 매트리스나 이런 생리대나 이런 제품에는 사실 원래 자연적으로 그게 들어갈 이유는 없거든요. 인공적으로 그런 모나자이트나 이런 광물들을 썼기 때문에 거기서 라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오히려 뭔가 업그레이드를 그쵸. 시키려다가 음이온 생리대다, 음이온 네. 침대다, 이런 게 나옵니다. 라고 더 게르마늄 매트리스입니다. 이런 오히려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 물질을 갖다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 최근에 불거진 이 라돈 생리대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서 침대 때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업체 쪽에서는 아니다, 그 측정 기준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준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또 사실 이 제품도 당초에는 굉장히 라돈에서 자유로운 제품이라고 이미 광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믿을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우리 자연에 있던 물질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하거나 이걸로 인해서 특별한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법이 이제 이거를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규제할 때 이게 얼마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 혹은 이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게 좀 꼼꼼한 규제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리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넣었을 때, 그러면 애초에 만들 때 이거를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라는 거를 먼저 사전에 평가하고 안전합니다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뒤늦게 사실은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그 함량, 여기에 얼만큼 그 물질의 양이 들어갔냐라는 규제는 지금 돼 있지 않고요. 이걸로 인해서 얼만큼 우리 인체에 피해가 있느냐라는 기준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간 일반인의 피폭 허용설량이라고 하는 1mS라는 기준이 있는데, 근데 똑같은 양이 들어있다고 해도, 똑같은 양의 라돈이 나온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사용했냐, 몇 시간 사용했냐, 어떤 제품으로 사용했냐에 따라서 이 총 피해량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사용하는, 많이 이번에 문제가 됐던 침대나 뭐 베개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 시간이 되게 길고요. 그리고 아까 라돈은 기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침대나 베개 같은 경우 호흡량이 많아서 더 같은 양이 나와도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 또 다양한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 사용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양이 나와도 피해가 좀 덜할 수도 있고 뭐 더할 수도 있고 이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걸로 인한 피해가 1mS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만 현재는 있는 상황입니다. 넘으면 폐기인가요? 지금 뭐 침대 같은 경우도 이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단순히 소각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해서 뭔가 지자체 간에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던데요. 지금 현재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법이라는 법으로는 이게 1mS 피해를 더 줄 것으로 되는 제품들은 업체한테 그 수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대진 침대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업체한테 이걸 다 회수해라 라는 정부가 행정 명령을 내렸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생리대 제품 같은 경우도 정부가 조사해서 만약에 인체에 1mS 이상의 피해를 줄 것으로 정밀 조사가 확정이 되면 그 업체한테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번 이런 사례들을 겪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지 헷갈려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런 부분 보면서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생활 속 제품 중에 라돈 피해는 일단 그 제품을 만들 때 그런 물질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를 도입을 하면 그런 걱정 없이 사실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우리 시중에도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는 이제 의심 없이 사용하셨다고 하면 아 뭔가 음이온이 나온다, 혹은 뭐 어떤 그 자연 방사성 물질을 써서 몸에 좋다라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한번 확인하고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그 공기 중에 이제 우리 자연에 존재하는 라돈 가스의 실내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실내에 쌓일 수 있는 라돈의 피해를 저감하는 방법은 일단 환기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를 잘 하기 어렵긴 한데요. 라돈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혹은 라돈 농도가 높은 집에 사는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런 환기를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것도 집을 지을 당시부터 사실은 그 라돈 저감 시설을 설비를 갖추거나, 혹은 이제 배기 장치, 그러니까 안에 있는 공기는 내보내고 밖에 있는 깨끗한 공기를 들여오는 기계적인 장치를 설치를 하면은 그런 걱정 없이 사실은 라돈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라돈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물질인지 이 부분을 생활 속에서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의 안재훈 부장 함께했습니다.